자, 오늘 분석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생명공학 기업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즈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 스토리를 가진 회사죠. 한번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아이오니스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완전히 시장의 약체 취급을 받다가 순식간에 그냥 메이저 플레이어로 떠오른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놀라운 반전의 비결이 뭘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회사에 팔던 일종의 연구소 같은 곳이었는데 이젠 아니죠. 직접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완전한 상업화 기업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2개의 아주 강력한 신약이 성공하면서 말 그대로 아이오니스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토대가 된 거죠. 그럼 그 왕국의 추춧돌이 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트링골자, 희귀대사 질환 치료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던제라, 이건 유전성 질환 치료제입니다. 바로 이 두 약물이 아이오니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미 숫자로, 그러니까 진짜 돈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단 한 분기만에 트링골자가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3,2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3,200만 달러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보세요. 바로 직전 분기 매출이 1,900만 달러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이건 아이오니스가 시장에 약을 내놓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 왕국을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성장 엔진, 던즈라죠. 2025년 8월에 승인을 받아서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요. 환자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한 치료법을 제공하니까 트링골자의 성공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오니스가 이렇게 막 성공의 축배를 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문 앞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대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와의 정면 대결이죠. 두 회사 모두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증후군, 줄여서 FCS라는 똑같은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니스가 독점하던 시장이 순식간에 말 그대로 1대1 결투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갈등이 격화되는 속도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모든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벌어졌어요. 자, 2025년 9월 에로헤드가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면서 포문을 열고요. 2달 뒤인 11월 18일 마침내 에로헤드의 경쟁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아버립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싸움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큰 전쟁은 훨씬 더 큰 판을 두고 벌어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약 하나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를 건 싸움이거든요. 아이오니스가 다음에 뭘 할지 이해하려면 혁신 치료제의 지정, 영어로는 BTD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FDA가 이 약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싶을 때 개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빨리 진행시켜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티켓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상의 청신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오니스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2025년 11월 1일 아이오니스가 자사의 약물 올레자르센으로 바로 그 BTD 지정을 받아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희귀질환인 FCS 시장템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는 중증 고중성지방 혈증, 즉 SHTG라는 훨씬 더 큰 심혈관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아이오니스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양쪽 이야기 모두 들어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 케이스는 명확합니다. 아이오니스는 스스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고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고 심지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티켓까지 손에 쥐었다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도 만만치 않죠. 에러헤드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자칫하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오니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왕국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다음 분기 매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이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날아온 첫 번째 전황 보고서가 될 테니까요.